안녕하세요. 교재는 70페이지 펴십시오. 페이지 70. 자, 여기 보셔. 나를 보시라고. 지금 우리는 매매 계약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 매매. 근데 매매나 유언 이런 모든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근데 그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적어도 모든 법률행위마다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을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 성립 요건의 매매계약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매도인, 매수인이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의사표시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와 같이 성립이 된 계약이 유효가 되려거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여기서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이 토지를 자기 소유하는 토지를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 할 때에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를 정해서 표시를 할 때에 갑이 의사를 얼마에 팔 것인가 정할 때 정하는 단계에서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요 세 가지가 의사를 정할 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의사를 정할 때 만약에 의사를 정할 때 술 먹고 했으면 여기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그걸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고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에서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면 다 이제 확정 가능 두 번째는 이행 가능 세 번째는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 네 가지 특성을 갖춰야 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을 때 생각과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치하고 다 같이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사기당해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배우냐면 민법은 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될 텐데 효력 요건이 결여되었을 때는 무효 아니면 취소. 그래서 오늘은 의사표시에서 무효 취소 사유 배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70쪽을 봤더니 교재 봤더니 의사표시 나오지?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표시에다가 메모 오셔봐. 의사표시에다가 맨 위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뭘 배우냐면 의사표시에서 써봐.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의사표시 있을 때 의사표시에서 잘못된 경우의 효력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의사표시에서 잘못된 경우의 효력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 잘못된 경우 잘못이 있어 의사표시에서 잘못된 경우 효력 그러면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몇 대 박스를 한번 모셔봐. 02번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 봐.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 여러분들 책에.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의사의 흠결이란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의사가 결여되어 있어. 거기에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 비 동그라미 쳐보시죠. 비진입 표시에 비. 통정허위 표시에 통. 그래서 이 의사의 흠결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 경우를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의사를 숨긴 거라고 표시는 했지만 그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 둘이 짜고 하는 의사표시를 풍정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의사를 여기는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지 않고 밑에는 의식적, 무의식적. 여기는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자, 무의식적 흠결은 실수로 속이 없는 말.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나오죠? 그럼 거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사의 하자. 그래서 의사의 하자는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사기가 들어가든가 타인의 협박이 들어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여러분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밑에다가 메모하셔봐.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밑줄 것이고, 여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이렇게 써보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밑에다가,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 아니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일치. 근데 다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위법한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협박이 들어가. 그냥 의사를 정할 때 갑이 을의 속임수를 기망이라고 하거든. 속임수에 의해서 야, 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기망을 해서 그래? 그러면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구만. 의사를 정해. 그리고 표시도 96만 원에 표시했을 때 이 경우는 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는 것이야, 이게. 사기당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요, 불일치요? 일치.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정해야 되는데 타인의 간섭이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둘이 짜고 한 의사표시를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에는 사기당해서 한 의사표시, 협박에 의한 경우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효력은 일단 외우고 가보자. 자, 외워본다.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 일단 효력은 이렇게 정해졌다 하시면 돼. 일단. 그럼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진의하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는 유효였다가 취소 이렇게 외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배우냐면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타인의 속임수에 의해서 의사를 정하는 경우를 하자인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거기부터 쉬운 거니까 해버리자고. 자,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봤더니 5번 봤더니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봐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처음 오신 분들 내 설명 안 들었을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글씨를 딱 봤을 때 그것이 풍겨주는 의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맞아. 근데 이제 금방 공부하니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것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메모에 거기다가 일치 이렇게 써야 하고, 일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자 거기다 맨 위에다 써보셔. 우리는 지금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면 이게 의사표시요. 근데 사기 강박은 이 의사를 자 이렇게 메모해봐. 의사를 정하는 단계,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 정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위법한 기망이나 협박 이게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정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취소하게 만들었어.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위법한 기망이나 타인의 위법한 신의 측에 반한 협박이 개입이 되어서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정하는 단계에서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 결국은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을 때 일치다 불일치다. 여기는 일치지 일기. 근데 의사를 자유롭게 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취소하게 만들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제 110조 한번 읽어봅시다. 조문 한번 읽어본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예요. 그런지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라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거든. 여기 봐. 이제 여기 이제 조문을 보면 을이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을이 야, 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라고 기만 여러분들 기만당했다 무슨 기망했다 그런 말이 있지. 기만오고 기망은 달라. 기만은 그냥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걸 기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화장하는 것도 기만이야. 화장하는 것도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기망은 속아 넘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그래. 이게 기만하고 기망은 같아 달라. 기만은 단순히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 근데 기망은 속아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망을 해.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 을이 어떤 의도를 고의라고 하는데 이 을에게는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어떤 고의냐면 이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고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고에 빠지게 하는 의도.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쓰레기장이 안 생기는데 쓰레기장이 생긴다고 얘기한다면 토지 가격이 쓰레기장이 생기게 되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의사를 정할 때 아주 잘못 정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 그 다음에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잘못 정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정해진 의도를 표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요건 봤더니 사기자의 2단의 고의 보이나? 몇 단의 고의?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2단의 고의라 이 사람에게는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도냐면 가지 의사를 잘못 정하게 하려는 의도. 잘못 정한 의사를 표시하려는 의도. 이게 두 개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책은 뭐라고 되냐면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그 다음에 표의자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준 거지.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못 판단하게 하는 고의. 다시 한번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해, 잘못 판단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 판단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고의 두 개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되겠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고의 두 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갑이 속임수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속임수에 빠졌어. 그래?
야, 쓰레기장 생겨? 그런 동네,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여보, 큰일 났네. 왜? 우리 토지 주위에 산단 생긴다고 하네, 산업단지. 쓰레기장 생긴다고 하네. 그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나 하나 먹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지만, 의사는 표시했음, 안 했음.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표시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의사 표시 안 하면 효력이 없지. 이해 갔나? 그래서 거기다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한 장 넘겨보죠. 93페이지에 방가로 4번 받은 인과관계 나오나?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동그라미 쳐봐. 인과관계. 인과관계로 동그라미 쳐주고 이 인이 이렇게 원인 이렇게 써놓으면 돼. 원인. 인이 원인. 과에다가 결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참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날씨도 추운데 참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속임수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속임수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뭐 해야 돼? 의사표시 했어야 된다.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야. 자, 사기를 친 사람에게는 고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한 사람에게는 사기당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근데 이때 시험 나오는 것은 밑줄 그셔. 93페이지에 인과관계는 봐. 여러분은 시험에 보면 이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구별해 보셔. 주관적, 객관적. 앞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판단 기준이야. 그럽니다. 이 속임수는 모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의 기망이어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모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정도로 강도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만 사기에 걸려도 되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봤더니 이 사기당한 것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관적이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주관적이다 이 말은 일반인이겠어? 특정인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일반인 기준이다 이렇게 나오면 일반인, 특정인 이렇게 나올 때 주관적이다 그러면 특정인 기준이다 그런 뜻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이다 이 말은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고 객관적이다 그 말은 일반인이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사기당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사기의 강도는 모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의 기망일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므로 일반인 기준이요 특정인 기준이야. 그 정도 하시면 돼.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인이고 그러면 기망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91페이지에 이 사람이 이제 기망인데 기망의 방법으로는 속임수에 걸리게 하는 행동이야 기망이.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기망이라고 하는데 이 기망은 꼭 명시적으로 야 토지에 쓰레기장 생긴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고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입 닫고 있어봐라. 남편 휴대폰 보더니 일주일 동안 입 닫고 있어. 그러면 남자들 불안해 안 불안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 남자들은 3년이면 암 걸려서. 그러니까는 이 침묵이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한 놈에 내가 잘못이 있었을 때 집사람이 침묵 지키잖아. 그 침묵 지킨 적 있나? 혼인 안 했나 당신은? 아직 안 해. 아가씨야? 아가씨 큰애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91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단순한 침묵 나오지. 거기다 침묵에다 밑줄 그시고 여기다 침묵 밑줄 그시고 메모하셔. 여기다가 고지 의무자의 침묵 이렇게 써야 돼. 고지 의무자. 고지 의무자의 침묵. 고지 의무자의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침묵이 아니고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 기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검단에 오시면 쓰레기 매립장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다음에
공동묘지.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 듣고 이해하면 돼.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팔아먹는 사람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실을 침묵을 지켰다면 이게 기망이 돼.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숨겼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 그 다음에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갑이 토지를 우리에게 매도해야 되겠어. 시가가 1억인데 약간 뻥이 들어가서 2억이라고 하는 경우 있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땅값 물어보니까 한 2억씩 하네. 일반적으로 땅값은 뻥을 좀 쳐 안 쳐? 누구나 하지.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거나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알려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한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듣고 있어. 밑에 판례 있으니까. 한 장 넘겨보죠. 판례를. 여러분들 자 92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보시면 그 92페이지 여기 맨 밑에 여기다가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여기다 동그라미 쳐.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은 여기다 결론만 알아. 여기 판례 자체가 뭐냐면 침묵도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있는데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 될 수 있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알려줬다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거나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알려줬다고 해서 기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밑줄 그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92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봤더니 매수인 오른쪽 중간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뭐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비야 묵비. 묵비가 뭐요? 침묵이요. 침묵으로 비밀을 지킨다. 이게 묵비라고. 묵비 써놓으면 돼. 자, 됐다. 그러면 고지 의무자의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럼 바로 위에는 그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시가가 묵비 나오지? 그리고 이제 92페이지 맨 위에 봐. 맨 위에 빨리 눈으로 올라가서 판례 봤더니 1번 판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공동묘지 찾아봐. 공동묘지 눈에 보이나? 우리가 갈 곳이라서 잘 보이지?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라서 잘 보여. 찾을 곳이. 그리고 거기 빠져있지만 쓰레기 매립장 하나 더 들어가면 됐어. 이다 쭉 메모해버려. 공동묘지에다가 메모해놓고 공동묘지에다 메모해놓고 뭐라고?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분양받은 사람은. 동의해? 그 다음에 여기 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야. 광고. 그럼 거기에 2번 봤더니 동그라미 2번 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밑줄 그셔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동그라미죠. 광고. 그 92쪽에 두 번째 판례 내용이야. 봐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고 광고해서 그걸 보고 상가를 분양받았더니 아니더라. 취소할 수.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은 광고는 동그라미 쳐. 이거 광고는 이렇게 쳐놓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판례는. 요건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그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봤더니 봐라.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밑줄 그어봐. 두 번째 중에 상품의 선전 광고. 여기는 상품의 선전이야.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아주 과장된 광고인데 그것이 다소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합격자 몇 프로예요? 그러면 내 여러분 속마음을 알아.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100%입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러잖아요. 합격률이 몇 프로가 무슨 중요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하잖아, 중개사는. 그래서 합격률이 100%인데 100%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라서 97%라고 얘기해. 그러면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우리 교육팀장한테는 합격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100%라고 그래.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서 87%라고 그런다고. 하여튼 따지면 다소 과장 이해하셨지? 정리해버려. 나봐.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는 기망이 아니다.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고지한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됐네. 자, 그 다음에 강박은 오른쪽 93페이지에 강박은 여러분들 93페이지라 이제 메모만 하시면 돼요. 강박. 물론 여기 또 강박이라는 의사표시도 강박을 하는 사람에게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를 잘못 정하게 하는 의도. 잘못 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람은, 협박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것이, 협박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의사표시해야 한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단의 고의,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존재,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이제 메모하시면 돼. 해약의 고지를 강박이라고 그래. 해약의 고지가 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네 처 잡아간다. 이런 게 해약의 고지야. 그 해약의 고지가 이렇게 메모하셔봐. 이렇게 오른쪽에 날개에다 위법한 강박. 강박이 해약의 고지가 강박이야. 근데 그것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 갖춰야 돼. 신의 칙에 반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 명미 너 왜 자동차 그 옆차 부딪히고 뺑소니 했어? 너 뺑소니 그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그러면 뺑소니한 운전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협박도 해약의 고지야 그게. 여러분 뺑소니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해약의 고지, 그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려거든. 내가 해약을 고지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해약의 고지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이. 두 번째, 해약의 고지 수단. 그리고 해약의 고지 내용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써. 목적이, 명미 너 뺑소니 한 적 있나? 정미. 뺑소니. 항보 정미잖아. 한 적 있느냐고, 혹시? 당해는 보고. 다들 자기들이 범죄 저질렀다고 얘기하지. 당해만 봤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 고발하겠다고 하는 자의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내가 해약을 고지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부정이익 취득이 돼요. 부정이익 취득. 그 다음에 수단이 부당해야 돼. 수단이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부당해야 되고, 고지 내용이 법에 반해야 돼. 너 경찰에 경찰에다가 뺑소니 한다라면 경찰에다가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게 아니지. 그래서 법에 위반된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갖춰지면 그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말해. 자, 목적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그 다음에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요건 갖추면 위법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너 이거 봐라.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처를 잡아가겠다 또는 경찰에 고발하겠다. 해악의 고지가 강박인데 이 해악의 고지가 너 지금 집 팔지 않으면 총 가져와서 총 아니면 숟가락으로 지금 눈을 판다고 그래 이 새끼. 총을 들고 너 이 새끼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이거 피스톤 팍 쏜다고. 그러면 총으로 죽인다고 협박하는 게 무서워? 숟가락으로 눈 판다는 게 무서워? 어느 게 강도가 무서워? 숟가락이 무서워? 여러분들은 나하고 생각하는 게 이상해. 총으로 쏘면 그만 죽으니까 그게 더 무섭지 어떻게 숟가락이 더 무섭냐고. 하여튼 나하고는 사고가 아주 달라서 그리고는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와서 자기의 상식이라고 강변한다고 와서. 어쨌든 간에 강박의 정도가 밑줄 그셔. 거기다가 93페이지 쭉 내려와서 판례 보시면 판례의 1번의 네 번째 줄에 박탈 동그라미 쳐 박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동그라미 쳐주면 그런 말들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니까. 그러므로 강박의 정도가 해악의 고지 정도가 의사를 결정할 의사마저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 동그라미 쳤어? 여기다 박탈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쭉 빼시고 위로 가서 제한 이렇게 써봐. 제한.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지금 이게. 근데 의사결정의 자유도 없고 벌벌 떨고 온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를 벗었는데 오줌이 다 그냥 흙건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해. 벌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땅 팔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박탈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이지 그건 취소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박탈, 제한. 이해하셨어?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위에서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주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똥을 쳐봐. 이익. 그 다음에 수단 동그라미 쳐.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이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반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로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지금 내가 써는 게 이거예요. 해악을 고지하는 자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해악의 내용 수단이 부당하거나 해악의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추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위법하다고. 그런 내용을 써놨어.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봤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동그라미 쳐봐. 목적. 지금 목적이다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 수단 동그라미. 지금 여기 봐. 목적이 부정이익 취득이거나 수단이 부당하거나 또는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었다면 그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야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자, 강박행위와 공포심, 의사표시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 밑줄 그으셔. 객관적, 주관적. 그래서 해악의 고지가 주관적으로 공포심에 빠지면 된다는 것이야. 자, 우리 그래.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가면 우리 해악을 고지. 너 그 집 팔고 이사 가면 처 잡아다가 팔아먹는다. 해악을 고지해. 그럼 처 잡아다가 중국에다 팔아먹는다 그러면 공포심에 빠져 안 빠져? 갑이 웃으면서 하나 더 얻게 이놈아 잡아가라 그래. 그럼 해악을 고지했어도 공포심에 빠지지 않잖아. 근데 그래? 너 그럼 너 초등학교 2학년 우체국 앞으로 12시에 지나간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2학년 딸 잡아간다 그러면 공포심에 빠져 안 빠져? 그러니까 딸이 중요해? 처가 중요해? 그렇지. 그러므로 처는 의복과 같다. 의복. 처는 뭐와 같다? 명심보감해. 의복과 같다. 그 다음에 딸이나 형제가는 뭐와 같다고? 수족과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의복과 같다 그 말은 새 옷을 입으면 좋아 안 좋아?
잘하네, 아주. 아, 새 옷 입으면 좋지. 그건 마누라 새로 얻으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오래 못 살잖아. 다 죽어져. 쉬운 살 먹으면 암으로 다 죽는다고. 얼마나 괴롭겠어. 한 사람만 돈 벌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두 사람이 서로 돈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장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해악을 고지했을 때 고지당한 사람이, 협박당한 사람이 공포심에 빠질 것인가 여부는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어도 돼.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뜻이야. 주관적이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에서 우리는 거기다가 4번에 양가로 2번에 제3자의 사기강박 나오지? 거기다 별표를 내. 거기서 시험이 나와. 제3자의 사기강박. 이게 뭔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매매. 근데 이 을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가 걸렸다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니고 A의 사기나 강박에 걸려서 이렇게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럼 을은 아무 죄가 없잖아 지금. 을이 사기 강박 한 게 아니므로 제3자의 속임수에 걸려서 을과 매매했을 때 을은 죄가 없으니까 보호해줘야지. 사기 당한 갑만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건들지 못한다고. 알아들어? 그런데 A의 사기에 걸려서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아는 경우를 악이라고 하고 그냥 듣고 말아버려. 또 다음 해줄 테니까 악이라고 그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몰랐다고.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 근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의이지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르쳐. 그래서 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우리는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항상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이 항상 쓸 것도 없어. 그냥 이게 민법의 원리니까. 하자 있는 행위 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어떤 요구를 가져야 돼. 직접 들었잖아 지금. 상대방은 선이 이고 몰라야 하고 모르는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를 무과실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선이 무과실. 자, 여기서 처음 오신 분의 눈치가 지금 그만두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따른다. 안다. 모른다. 이 정도 알면 돼. 알면 어떤 사실 알면 악의 모르면 그런 거 쓰는 것도 아니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버려. 따라서 상알수. 그러면 따라서 상알수는 보호 없다. 이렇게 외워버리자고. 상알수는 보호 없다. 이렇게. 자, 외운다. 상알수는 보호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3자의 사기 강박에다가 자, 여기 보자. 이 A의 사기에 걸려서 갑이 을과 매매했을 때 만약에 을이 상할수이면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하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구별하시겠어? 다시 한번 상할수이면 보호 없다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고,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본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제3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다가 상 동그라미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에다가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상할수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상할수는 보호된다, 보호 안 된다. 이렇게 외워봐라. 따른다. 상할수는 보호 없다.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돼. 상할수는 보호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알았거나 이렇게 나오는 바라. 알았거나는 나가 나오면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상할수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변형이 되는 여기 봐.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값은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게 두 개 주의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요건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시험에 하나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다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 두 가지 요건을 보여야 돼. 꼭 상대방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요건이 두 가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자, 문제. 갑은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앞에는 앞으로 하나의 앞에는 A 또는 B 두 개 들어가야 돼. 하나의 앞에는 한 개요, 두 개요. 이런 걸 가만히 있지 말어. 95페이지 맨 위에 95페이지 이런 게 시험이야. 시험 공부할 때 주의를 요하는 표현. 주의. 자, 무엇 뭐 하나여 이렇게 나와. 이런 표현이. 그러면 하나여 요 앞에는 한 개요, 두 개요. 두 개 들어간다. 이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하나의 앞에는 두 개다. 이런 거. 여기까지 설득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여러분들 94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상대방의 대리인 동그라미 쳐. 대리인. 그냥 대리인 동그라미 쳐버려. 자, 94페이지 맨 밑에다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상대방 말고 그냥 대리인만 동그라미 쳐. 여기 봐. 지금 A가 A의 사기에 걸려서 사기 강박에 걸려서 갑이 의사표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잖아. 상대방. 을의 대리인이래. 그럼 을의 대리인의 사기에 걸렸대. 그러면 대리인은 답이 봤을 때 대리인은 상대방 을과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야. 그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인은 동인이므로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이렇게 사기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거기다 2번 봐.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밑줄 그죠?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쳤나? 자, 따라선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안 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 안 했어도, 이렇게 사기 쳤는데, 지금 이 A는 상대방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 A가 상대방과 똑같이 취급되는 자도 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요? 그렇게 외우라고 따른다. 대리인은 동일시 된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한 것과 같으니까, 이 사람이 선이이고, A의 사기에 걸려서 자기 대리인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팔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을이 한 것과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대리인은 같으니까. 야, 이 사람은 을이 한 것과 같다니까. 상대방이 한 것과 같아. 근데 이 사람이 A가 갑이 표의자 갑이 자기 대리인의 사기에 걸려서 자기의 땅을 팔았다는 걸 몰라. 그랬어도 한 것과 같은 게 취소한다 못 한다? 한다 그 말이야. 그 얘기야.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주의하셔. 따라서 대리인은 별개 인물이요 동일시래. 대리인은 동일시래. 이 정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서 96페이지 가서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메모해봐. 경합인데 경합. 여러분들 앞으로
경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권리가 2개 생긴다 그런 뜻이야. 권리가 몇 개 생겨? 경합이다 그러면 메모해 맨 왼쪽 날개에다 96페이지 왼쪽 날개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오지? 거기다 메모하셔. 다른 제도와의 관계. 경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권리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것을 경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왼쪽에다 메모해. 사기와 불법행위와의 경합 이렇게 메모해. 왼쪽 1번. 다시 여기다 놔봐. 자, 첫째. 사기와 불법행위와의 경합. 관계해도 되고 경합이라는 건데. 그러면 사기당해서 이런 것이야. 사기당해서 땅을 판 사람은 흔히 이익을 보겠어? 손해를 보겠어? 손해가 되니까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해서 값은 취소권도 생기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중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둘 다 행사한다 그런 데야. 중첩이다 이 말은. 중첩이다 그 말은 한 개만 행사해, 둘 다 행사해야 돼. 둘 다 또는 선택할 수 있어. 중첩 속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와 차고와의 관계. 여기는 선택이다 이렇게 썼는데 사기와 차고와의 관계는 선택이다. 그 다음에 3번 사기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여러분들 사기당해서 아파트를 샀더니 속아서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에 문제가 많아. 요즘 아파트 철근이 붕괴되고 막 그러잖아. 막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고정이 돼야 돼. 근데 콘크리트가 고정이 되려거든 적어도 2주일은 걸린대. 2주일. 1개동 올라가는데 한 동 올라가는데. 근데 막 5일 만에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또 무너져 버린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인건비 줄이고 하려고 막 저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는 것이야. 그러면 하자 있는 담보책임이 생기면 해지할 수도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택.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이제 취소 후에 취소 전이요 취소 후요. 취소 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도 다 선택인데 그러면 선택이다 이 말이 나오면 만약에 여러분들 혼인을 할 때 갑이 A와 혼인할 것인가 B와 혼인할 것인가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A하고 선택했어.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선택해놓고 또 다른 거 행사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다른 것은 행사해 못해. 하나 선택했으면 다른 거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기와 차고와의 관계에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놓고도 차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은. 사기와 담보책임과 관계에서 담보책임이 뭐냐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무조건. 그래서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책임을 묻거나 둘 다 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 이렇게. 그럼 여기서 취소하고 나서는 취소해놓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요. 그럼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둘 다요. 이것도 선택이요. 선택.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학교를 검단중학교 나왔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중학교가
사불중 나왔다. 하나만 외우면 돼. 우리는 중학교를 검단중 나왔어. 사불중 나왔어. 그리고 다 선택이다. 외워버려. 다시 한번 사불중. 나머지는 뭐다? 선택이다. 이렇게. 자, 외워본다. 사담선, 사착선, 부불선, 사불선이요, 사불중이요. 이렇게만 외우고 하면 돼. 사불중이다. 이렇게. 자, 97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자. 97페이지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틀린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 나왔네. 그럼 공동묘지 그러면 기망이요, 아니요? 딱 보는 순간 침묵은 기망이다. 이게 그냥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아파트 분양자 공동묘지 기망이구나 해버리는 거예요.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여기야 사기와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중첩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중첩이다 그 말은 둘 다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이것이야 지금. 거기다 오른쪽에 써봐. 2번에다가 뭘 물어봤냐면 사불중 이걸 물어봤던 것이야. 2번은 무슨 중? 나하고 약속해야 돼 이런 것들. 사불중이 뭐지 하면 안 된다. 지금 다 설명해 줬잖아 지금. 자, 여기 봐라.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토지를 이렇게 팔면 갑은 사기당해서 취소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을이 갑에게 기망을 행해서 토지를 팔고 재산적 손해가 생겼으므로 을이 갑에게 저지른 행위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어.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저질렀으니 갑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되고 취소해놓고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되고 취소만 하고 손해배상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이야. 지금 그래서 2번을 딱 읽는 순간 야 이게 뭔 내용이지? 그러면 사불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설득돼? 머리가 튀어나가나? 또 2번 배우면 괜찮아. 3번째.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 나왔네. 첨단 오락타운. 기망이요? 아니요?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봐.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나오네.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나왔지? 그러면 상할 수이어야 해야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맞잖아. 상할 수는 보호 없다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대리인 나왔네. 대리인이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대리인은 별개의 인물이다.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동일시됨으로 사기당한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해결이 돼. 쉬었다고 합시다.